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허위 부실 신청 사례 5번째 시간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1969년생 남자로 오랫동안 게임 개발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급여를 300에서 500만 원 수령하였으나 개발된 게임 런칭을 실패했습니다. 게임 개발이 특성상 거대 자금을 투자 조합으로부터 조달하여 조달 당시에 개인 연대 보증을 서게 되어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회사의 본사에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패소해서 5억 원이 우발적 판결 채무가 발생하여 승소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자 퇴사 후 2014년도 9월 18일 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파산 신청 3개월 전 배우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은 채무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2명, 당시에 이제 11살, 7살 된 딸들이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여자가 갖기로 하고 성년 만 19세까지 1인당 월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은 포기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혼 소장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규책 사유로 주장하였고 파산 신청서상의 진술서에도 7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가 경제적 노력으로 현재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형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정, 그러니까 장모죠, 보증금 상당액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관제인이 금융거래 내역서를 분석하는 결과 7년간 생활비로 6천여만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찍어준 거죠. 최근 2년간 카드를 교부하여 배우자가 생활비로 지출하고 이를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약 2,500만 원의 카드 채무를 파산채권으로 기재하였으므로 8,500이니까 7년간이면 약 한 150 이상은 준 거죠. 결국 이제 허위 진술이죠. 아울러 전 배우자가 친정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의 도움을 받은 근거 자료를 제출로 요구하였으나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친정 어머니가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신용 대출을 받았다든지 있던 적금을 깼다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죠. 비슷한 시기에 안 나왔습니다. 전 배우자가 관계 악화로 제출할 수 없다는 진술하였으므로 가장 이혼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제인이 배우자 명의 보증금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건 이제 준재심 같은 걸 해야 되죠.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법정에도 이를 보고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전 배우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금액을 파산자에 편입하는 취지 하에 계약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 과연 채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죠. 최근 2022 스 613 사건은 재산 분할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여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관제인이 청구했을 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권자 대의권이 목적도 아니므로 부인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뭐 신분행위로 봤습니다. 이혼 재산 청구권의 포기. 근데 이 사안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한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 주고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은 분할 대상에서 포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뭐 비슷하죠. 이 포기도 뭐 관제인이 부인할 수가 없죠. 2022 스 613 판결의 결정에 의할 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당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 환가가 활발하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한번 종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쟁점은 생략하고 문제된 재산 분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죠. 통상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배우자 명의 보증금을 자신은 이혼하면서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없음이라고 기재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하여 이혼 분할 절차를 가정법원을 통하여 해소한 경우에 가정법원 결정문을 제출했는데 2페이지 위자료까지 나온 것만 제출하고 재산 분할을 포기한 3페이지는 누락했습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죠. 결국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건데 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장모가 보태준 임차보증금 출처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취득 시기상 고유의 재산이 명백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혼 전 배우자가 10년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3, 4년 전부터 경기도 땡땡시에서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고 큰 소득도 없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은
과거 일정 시점부터 배우자 명의로 해놓은 뭐 명의신탁재산 내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봐서 한가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정법원의 이제 실무준칙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혼으로 끝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건의 최종 향방은 한번 보겠습니다. 부치는 문제없다 그랬죠. 차량 매각 경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핵심은 재산 분할 경위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죠. 자기는 배우자가 보증금 1억 8천이 있어요. 아파트. 기여도가 없다. 근데 게임 개발업을 하면서 150씩 계속 생활비를 주고, 그렇죠? 배우자에게 송금한 게 있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잔존 채무한 2,500이지 이미 결제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씩 결정됐다고 보면 1년에 2,400, 1년에 3,000씩 생활비를 준 겁니다. 37에 21, 2억 원을 준 거예요. 7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합계 뭐 1억 원이 뭐야? 한 2억 원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죠. 배우자가 2010년 이후에 칼국수 음식점을 했는데 그 소득 증명만으로는 1억 8천만에 이르는 임차부증을 형성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07년 이후에 처가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액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요.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내역서에라도 파산 신청 전까지 과거 7년 동안 매월 300에서 5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그다음에 이 사건 파산 채권 중 창업투자 채권 5억 원은 우발 채무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까지 다투었으나 패소로 확정되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우발 채무 외에는 특별한 채무가 없습니다. 결국 이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 1억 8천만 원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판단되고 지금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여도 같은 걸 인정해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좀 허위 진술이 좀 심하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재량 면책 사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이거 하해 계약 체결했을 거예요. 일부 조금. 그래서 이와 같은 채무자를 과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